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김미연 RN서치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 소장님, 예. 여야가 목요일부터 이 특위 위원들 인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목요일날 결국 못했고 금요일날 어제 이제 오후 늦게 결국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선수들을 한마디로 선정을 했는데 일단 새누리당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새누리당에서는 새누리당의 이제 김재원 의원이 당의 전략기획 본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사가 됐고요. 여기 국정원 특위 협상에도 김재원 의원은 관계했죠. 그 다음에 이제 유기진 의원이 변호사로서 법률 담당으로 그 3선 의원이죠. 황 소장님, 저희가 저 위원들, 새누리당 위원들 모습들 다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혜선 의원은 검찰에 있다가 국정원 차장을 지냈죠. 국정원 2차장 출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국장까지 하고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송영건 의원은 이제 기무사령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국정감사 특위에서 간사를 했죠. 당의 상당히 기획통이죠. 그런 어떤 부분이고 초선에 이제 함진규 의원이 들어간 부분은 약간 이제 이 새로운 부분인데 애초에 민주당에는 이 출전자 명단에 이 조명철이나 김진태가 있으면 우리도 강성을 넣겠다 해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사람을 앞에 세웠다가 서로가 이제 빼는 행태로 됐는데 이제 민주당의 명단을 한번 보죠. 민주당에는 민변 출신, 민변 변호사 출신 문병호 의원이 간사고, 이제 유인태 의원은 참여정부 때 정무수석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해철 의원은 민정수석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정세균 의원이야 대선 후보까지 갔고 당 대표도 하신 아주 오래난 분이고. 민병두 의원은 당의 전략 홍보본부장으로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죠.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방위 간사잖아요. 그렇고 이제 그 외에는 비교섭 단체로 송호창 의원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그냥 고함을 지르는 행동대는 뺐지만은 상당한 내공을 가진 사람, 특히 민주당에 보면 이 변호사들 중에 이제 문병호 의원은 사실상 민변이 국정원 개혁안을 갖다가 민주당에 상당히 자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겉으로는 강성을 뺐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전투력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베테랑들을 배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새누리당의 김혜선 의원하고 이제 이철우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친정에다가 과연 매스를 댈 수 있겠냐. 위원 인선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해체하자고 한다면 한 사람은 방어를 해야 되니까 저는 적절한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그 국정원의 입장을 내부에서 대변하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정치인들이 전부 국정원을 잘 모르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여야가 이 개혁 특위를 운영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측이 더 강하게 어떤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이 되고 새누리는 조금 방어를 하게 되는 이런 입장이 될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민주당의 요구로 국정원 특위가 열렸으니까요. 그런데 쟁점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국내 파트를 없애자라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이제 대공수사권을 없애자. 나머지는 국회가 예산을 갖다가 철저하게 국정원 예산을 통제하자.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정치 개입에 관한 부분을 없애자라는 것은 어떻든 겉으로는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문제는 국회가 국정원을 없애자. 이것 없애고 저걸 없애자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자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 국정원에 대한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보안을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알면 밖으로 새어나갈 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 개입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개입하는 직원에 대해서 처벌을 높이고 양심 선언을 갖다 허용하자 이렇게 하는 대가로는 정치권이 과연 국정원의 직원들을 유혹해서 정보를 빼와라. 이렇게 사조한 정치권에 대한 처벌이나 또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끈을 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을 때 반역죄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도 마찬가지로 보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오고 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건 사실이지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번에 특위 구성 인면을 보면은 새누리당 면면을 보면은 상당히 이게 수비 방어적인 인물을 좀 채운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 향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을 보면요,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인물로 이제 구성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특위가 만일에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 입법안이 제대로 이제 연기가 이제 되지 않는다면 양당 지도부에게 상당한 타격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민주당은 또 특검을 하지 않고 양특을 주장했었는데 특검을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지금 매우 심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정원에 대해서 개혁 논의를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양당 지도부 한쪽은 당연히 이제 타격을 본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제 국정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정원에 지금 3대 쟁점이 있는데요. 특히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은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월등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기에 남한에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는 것을 이번 특위에서도 무조건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정보 파트 무조건 폐지한다는 것은 국민 여론과 좀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다는 이 엄혹한 현실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입장에서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대공수사권은 또 별도의 문제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소장님께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김한길 대표도 여기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최민희 의원을 사실 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국조특위에서 이렇게 너무 강경파, 소리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이 좀 되게끔 해보자라는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부담이 그만큼 된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격수를 최대한 배제하고 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유연한 인사를 이제 배치를 했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만일에 이 특위를 지금 이 입법안을 연내에 지금 해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일 이것이 예산안과 연계가 됐을 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먼저 하자는 것이고 당연히 이쪽에서는 이 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그렇겠죠. 연계시킬 텐데 그렇게 된다면 또 전국이 혼란 속에 빠진다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지겠냐는 거죠. 결국은 양당 지도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면 정세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기로 한 것도 좀 합리적인 대화가 더 낫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소정의 성과를 얻겠다라는 입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현재 야권의 모든 결정들이 과연 당내의 합의만으로 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원 특검을 위한 연석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제야 종교단체에서 현재 국정원 개혁에 집중하는 부분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국정원의 순수한 기능을 살리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가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기회에 이 국정원을 약화시켜서 사실상으로 이 종북 세력의 활동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을 차단하자라는 그런 불순한 의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국정원 특검을 위한 연석회의에 참여한 인물들 중에는 과거에 아주 상습적으로 친북 반미 활동을 벌여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국내 정치 파트를 해체하자, 더 나아가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자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과거에 야권 집권 10년 기간에 보면 거의 100% 확실한 간첩을 잡아도 실제로 수사에 방해를 받고 기소에 방해를 받으면서 나중에 겨우 허지부지하게 국가보안법 위반 정도로 끝난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야권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순수하게 정치 개입을 방지하자는 수준의
가면 다행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갈 거라고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과제 그 부분을 갖다가 민주당이 이 베이스로 깔고 그게 안 되면 판을 깨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국정원 이 개혁 특위가 결렬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지금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요. 대공수사권이나 국정원 그 국내 파트를 해체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조사를 보더라도 60-70%로 국민들이 그걸 지켜져야 된다라고 할 겁니다. 아마 김 팀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여론과도 다른 부분을 장외의 강경설에게 그 입장을 고려해서 밀어붙이다가는 이 판이 100% 깨어지게 돼 있고 새누리당도 그 지금 국정원 그 개혁 특위 합의가 끝난 이후에 황우여 대표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보수 성향을 지닌 국민들의 분노와 이 반발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이게 보니까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국정원,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생긴 지 이제 52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 의해서 이제 대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황 소장님은 지금 전망을 좀 어둡게 보셨거든요. 이 특위 진행 과정 전망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공수사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국민 여론 대공수사권을 이제 반대하는 의견도 높지만 또 그동안 국정원의 과거 행적을 보면 또 남용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합리적인 인사로 좀 채워진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절충점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양쪽 다 배 수준을 다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되면 특검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제 무마될 수도 있으니까 특검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우여 대표가 협상용으로 조건부 특검을 이야기했다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다 보면은 이 사안의 최종 종착지는 특검을 하냐 안 하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의 의견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또 좀 싸우다가 끝나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특검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특검을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특검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한 달 전만 해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해도 안 됐다는 의견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특검을 하자는 의견이 지금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고 이제 좀 본다면은 이제 검찰에서 계속 이제 국정원 댓글 이제 숫자를 갈수록 이제 높여 가니까 국민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의구심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이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하나 말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민주당은 결국 또 이게 지방선거 전까지는 끌고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그 특위 이어서 특검까지 특위 이어서 특위가 좀 진행되다가 또 특검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근데요 특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국정원이 자기들 국정원이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일반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지만은 그것이 대선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냐 그 숫자가 몇 개냐는 지금 원세훈의 기소장 여부에 저는 많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 나중에 재판 결과에 가면 만약에 이석기 아로 재판식으로 한다면 원세훈 전 원장은 무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자가 굉장히 있다라는 걸 인식해야 되고요. 판사도 80%가 특정되지 않았고 그것과 관련된 검찰의 프레젠테이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검 부분은 저도 예를 들어서 원천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나 외부 세력의 이 대선이나 선거에 대한 불법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특검이라면 찬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왜 댓글만 문제입니까? 2007년에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이명박 두 야당 후보의 각종 자료들이 그 당시에 국정원에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들, 그것도 진짜인지도 의심스러운 기록들을 각 월간지에 밖으로 빼내서 국정원 직원이 배포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내역을 국정원 직원이 조사해서 밖으로 뺐지 않습니까? 저는 일개 직원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동욱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개인정보의 유출이죠. 그것도 대선 후보예요. 2002년 같은 경우에는 김대엽, 그 다음에 97년에도 김대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인이 나와서 공작이었다고 돈 어떻고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TV조선에도 나왔을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 불법 선거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럼 지난 대선 시기에 정공로, 정교조 같은 기관들, 또 야권에서 운영했던 불법 선거 사무실에 관한 문제, 또 야권이 국정원 여직원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을 갖다가 해유해서 했던 문제, 정보를 빼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부 놓고 또 박범계 의원이 폭로한 권영세 주중 대사가 관련되었던 녹취록의 입수 계획이라든지 그런 모든 문제를 특검에 같이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근본적으로 그럼 댓글만 차단하고 나면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선에 있어서 불법 선거나 이런 부분들은 용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예 하려면 이참에 어쨌든 이 선거에 대해서 공직자나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 문제를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만 특검을 해야 됩니까? 서로 간의 여야의 주장을 전부 다 넣어서 한꺼번에 처벌과 또 제도적 방지를 위한 특검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는 이뤄냈지만 여전히 정말 동상이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에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나요?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정체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3%니까요.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갤럽 거죠?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한 1%포인트 정도 올랐었는데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1%포인트니까 부정적인 평가가 조금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그럼 지금 계속 정체 상태고 그리고 추석 이후로 보면은 계속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힘을 못 받고 내리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원인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원인이 뭐냐? 그건 이제 문제인데 일단 이제 대통령이 이런 일반 정치권 쟁점에서 한 발 비켜져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이런 정치권 쟁쟁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지금 영향을 받는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다만 이제 아직 민생 경제가 활성화가 아직 안 되고 있고 체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대통령에게 지금 영향을 주는 것이 저는 아닌가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 소장님, 이제 다시 좀 국정원 개혁 특위 얘기를 좀 넘어가서 결국 방향은 여론도 그렇고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방첩, 대공수사 이런 부분에서는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선거 개입이라든지 국정원이 아니면 이 대민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활동을 안 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 이건 정해진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상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역사는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모든 정권 때 다 했고요. 저는 야권이 집권할 때 미국 스파이가 됐던 사람입니다. 공작이죠. 기소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권이 공작도 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을 동원해서 정책 홍보를 했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정원이 정책 홍보에 하라고 공문도 있었지 않습니까? 앞장서라고. 다 해왔습니다. 자신들 집권할 때 왜 개혁을 안 하고 이제서 저 난리를 치는지도 먼저 사과하고 해야 돼요, 사실은. 입장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개혁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저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7명한테 여야가 완전히 위임을 한다면 합의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 7명은 협상하고 또 가서 보고하고 와서 협상하고 이래야 될 거고요. 야권은 더 나아가서 또 밖에 또 논의할 부분도 또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정치 개입 방지를 아주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이 정책 홍보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 결국 심리전단 만들어 놓고 대북 사업만 열심히 했을 건데 말로만 종북청산하고는 4대 강인이 유해이 원전이니 홍보하는데 내보내다가 점점 변질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차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순수함을 가지면 합의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사실상으로 순수함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100% 결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특검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요. 네. 새누리당에서는 무조건 특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잖아요. 왜냐하면 특검을 받는 순간 대선의 정당성을 지금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왜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특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가 하면요. 그것이 이제 이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을 처벌한다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이 뭐 어떤 의혹이 발생해서 선거를 다시 하자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다시 한번 원천적으로 국정원이 다시 이제 선거,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단속하자. 그렇죠. 이걸 끝내자. 이런 의미에서 특검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 이것이 뭐 선거를 다시 하자. 대선의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국민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권 내부에 짧게 말씀해 주세요. 특검에 있어서 제 같은 경우에 특검을 하자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권 내부에 찬성하는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특검을 하자는 안만 제출돼 있을 뿐이고 앞으로 특검에 응하는 여권의 안도 제출될 겁니다. 그 합의가 돼야 특검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황 전 소장님, 오늘 김미연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